보이지 않는 부분, 요 금리와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좀 마저 좀 하다 보면, 이제 요것만 얘기하면 끝나잖아요.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금리가 오른데, 그러면 금리가 상승을 하니까 가계에 대한 부채 부담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이걸 또 그만큼 주식에서 또 돈을 빼야 되고, 주식이 내려가게 되고, 뭐 부동산이 내려가게 되고, 뭐 좀 요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뭐 요렇게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리가 오르는 것이 마냥 나쁜 건 아닙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금리를 왜 올리고 있겠어요? 금리를 올라가는 지표를 보기 위해서는, 좀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금리가 올라가기 직전에, 이렇게 해서 올라가기 직전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뭐 얼마만큼 일자리가 좀 많이 올라왔느냐, 그리고 뭐 물가가 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올라왔느냐, 그리고 뭐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는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만약에 동네에 뭐 식빵을 하나 만들어서, 그러니까 세계의 그러니까 글로벌 거시경제가 좀 이해가 좀 어렵다면 이걸 축소해서 보시면 돼요. 만약에 동네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동네에서 식빵을 하루에 10개만 딱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10개에 대해서 하나에 뭐 3,000원씩 이렇게 해서 뭐 팔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우리 동네에 무슨 금강이 하나 생겨가지고 거기에 아니면 댐 건설을 해서 뭐 인부들이 한 50명인가 왔어요.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뭐 그냥 간단하게 밥을 먹겠다고 식빵을 사겠다고 이걸 싹 다 누가 쓸어갔어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기존의 식빵으로 밥을 해 먹던 사람들은 왜 식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인부들이 다 가져갔다. 이게 수요와 공급이죠. 그러면 그럼 이제 하나에 3,000원 하던 것을 제가 4,000원 줄 테니까 내일 아침에는 식빵 하나만 좀 빼주세요. 저희가 조금 아침에 식빵 없으면은 뭐 난리가 나요. 꼭 먹어야겠어요. 그렇게 되면 9개로 줄어들게 되죠. 이런 현상이 점점 생기면서 저는 5,000원 낼게요. 왜 9개밖에 없습니까? 그럼 이거 4,000원에 어떤 사람 하나가 좀 예약한 게 있어. 그래요? 저는 그거 4,500원에 예약할게요. 5,000원에 예약할게요. 이러면서 점점 좀 줄어들게 되죠. 결국 일자리가 늘게 되면 물가가 늘어나는 이런 논리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됐었던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일자리가 올라가니까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돼서 은행에다가 저축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금리를 올리는 건데, 금리가 올라가는 거 이것만 단편적으로 딱 볼 일이 아니라 금리가 올라가게 됐었던 배경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선행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어제 ISM 지표도 좀 나왔는데 이것도 좀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ISM은 공장에 얼마나 재고가 있느냐, 이제 이런 것을 보는 거고, 일자리도 지금 올라갔고, 공장에 재고도 좀 여유가 있고, 그리고 생산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돈도 많이 쓰고, 그리고 뭐 갑작스러운 이런 그 집값을 못 내가지고 뭐 부채가 너무 들어서 개인 파산을 한다든가 뭐 이런 지표가 늘어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괜찮네, 시장이 괜찮구나. 자, 지금부터 금리를 올려야겠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던 것을 멈춰야겠다라는 것을 테이퍼링을 여기서 하는 거, 그 다음에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그림, 여기서 금리 인상만 볼 게 아니라 시장이 좋아졌다,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지표로 금리 인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바꿔 얘기하면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시장이 그만큼 좋아지고 경제가 많이 활성화되고 또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좋은 지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금리 인상이 되니까 그냥 주식이 그냥 폭락할 거다, 안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정말 단편적으로만 보자면 금리가 인상을 해.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돈을 빼서 주식에 있는 돈을 빼가지고 은행에다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은행에다 집어넣던지, 또 아니면 금리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보험사에다 집어넣던지, 이렇게 돈을 다 집어넣으면 그 돈을 다 어디로 가? 이 돈 가지고 뭐 은행들이 이거 싸놓고서 그냥 뭐 무슨 옛날에 디즈니 스크루지처럼 무슨 이렇게 돈 이런 빌딩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막 헤엄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결국엔 이 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기업들한테 또 빌려주고 아니면 가계대출 또 빌려주고 이렇게 또 빌려주고 나서 다시 또 사용이 되게끔 이런 선순환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은행이 직접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기도 한다. 그 결국에는 주식 계좌는 또 이렇게 올라가게 된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결국 돌고 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은행들이 다시 재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올라가는 부분, 요 중간이 여기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선반영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갈 것에 대한 그런 우려감 때문에 이미 선반영까지 되고 있다. 정작 금리 인상한다. 그럼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냥 이것을 악재로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오늘 얘기를 좀 총정리를 하면 그런 얘기예요. 현재는 지수가 조금 힘들다. 지수가 내려가고 있고 많이 내렸다. 자, 근데 지금 글로벌 악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악재가 많이 있는데 그 악재들이 대부분 해소되고 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시장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뭐 전 세계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어제 거랑 오늘 것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처음에 이제 한국이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 중국 열리고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열리고 그 다음에 미국 열리고 그 순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어제도 좀 낙폭이 좀 과도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오히려 지금 상승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고 오히려 종목별로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도 꽤나 많습니다. 시장의 가치가 뭐 미국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굉장히 높아요. 미국의 주가 자체가 굉장히 높고 뭐 가치 뭐 아니면 뭐 PER 뭐 어떻게 표현해도 좋은데 뭐 미국의 현재 상황이 이렇다 그러면 한국은 물론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전체 평균을 내야 되니까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간다고 할지언정 현재 지금 주가가 여기 있다. 거기에서 이렇게 내려갔다. 제가 좀 너무 비약적으로 그렸나요? 지금 저 앞에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온 거예요. 이렇다면 얘가 만약에 뭐 여기서부터 뭐 기업의 가치가 같이 이렇게 내려가면 모르겠는데 기업의 가치가 내려가는 게 아니다.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계속 가고 있다. 그러면 내려온 만큼이 크면 클수록 이만큼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낙폭이 커졌었던 이 파동의 크기만큼 다시 재반등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 그림이 실제 벌어졌어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잖아요. 얘가 이렇게 내려갈 때 기억하십니까? 2017년, 18년 요때는 진짜 좀 뭐 이런 표현 좀 그렇긴 하지만 정말 개나 소나 돈 버는 아무나 돈 버는 그런 장이었었죠. 그냥 뭐 다들 나와가지고 나 주식 잘해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막 미수 쓰고 뭐 신용 쓰고 그래 야 간다 책도 보면은 맨날 그냥 서점 나가면 레버리지 막 그런 것만 잔뜩 팔던 기억하시죠? 레버리지 곱하기 4 막 그런 거 막 서점에 엄청 많던 그런 시기잖아요. 여기였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아이고 죽겠네 야 끝났다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끝이다 폭락이다 그냥 우리나라 완전 박살났다 그렇지 우리나라가 무슨 뭐 어디 미국에 갔다가 뭐 그랬었는데 이게 전고점이 2600선이었거든요. 그걸 돌파해서 3000까지 갔잖아요. 파동의 크기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난 이제 코스피의 태동기부터 1985년부터 보면 자동으로 그려볼게요. 이거 자동으로 그리는 게 여기 있네. 자동으로 그리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동으로 평균 내서 계산하는 이거 제가 그린 거 아니에요. 평균 내서 그린 겁니다. 자 요렇게 되거든요. 평균치가. 그래서 기존에는 그러니까 이 평균치를 결국에는 보면 우리나라의 PER치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PER이다 라고 그냥 가정을 두고요. 이만큼 많이 내렸어? 그럼 결국에는 올라요. 다시 내려? 그럼 다시 올라. 심지어 여기서는 오버슈팅까지 갔다 오죠. 여기서는 저평가, 여기서는 고평가 또 이런 상황에서 다시 본전, 저평가, 본전, 고평가, 본전, 고평가, 본전, 고평가, 본전, 고평가, 본전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서 고평가, 본전 이만큼 내려갔다가 지금 잘 보시면 파동의 크기가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지금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 위에서의 고평가의 구간과 요 아래에서의 저평가의 구간이 거의 비슷합니다. 파동의 크기는 비슷비슷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다. 만약에 코스피가 현재부터 내려오게 되면 그럼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근데 뭐 이게 지금 아예 그냥 각도 자체가 바뀌었다. 우리나라의 성장 속도 자체가 바뀌었다. 이렇게 될 것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때도 똑같아. 이만큼 올라갔다. 이만큼 내려온 거잖아요. 파동의 크기가 바뀐 거지 않습니까? 지금 파동이 있다만 해. 근데 여기까지 내려왔어. 다시 올라가는 이런 또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당장 오늘 내일 종목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번에 제가 가이드라인을 2번 드렸습니다. 3130선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3130선이 이탈되게 되면 단기적인 악재가 생길 수 있으니 거기서 비중을 좀 축소하시라. 그리고 나서 3130선 왔네요. 그냥 그러고 넘어갔죠. 그때 눈높이에서도 3130선 왔네요. 그러고서 어떻게 하죠? 비중 줄일까요? 저는 줄였어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없고 3130선 왔네. 그냥 그러고 말았지.
그 선을 다시 한번 그려볼까? 뭐 지나고 나서 이런 얘기 의미 없지만 앞으로라도 또 써먹을 수 있으니까 3840선이 지금 여기입니다. 그거 이따 왜 그때 그 그림을 그렸었냐면 얘가 만약에 지금 요렇게 횡보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3830선을 깨지 않고서 이렇게 가는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근데 3830선을 깼다. 그리고 밑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랬던 거고 3000선이라는 것은 그냥 뭐 3000, 2000 이런 의미죠. 상징적인 의미, 심리적인 지지선이라 할까요? 3000선이 깨져 있는 상황이다. 지금 2900선이다. 3000선이 깨졌네. 비중을 좀 줄일까? 지수가 폭락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서 지금 투매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000선이 깨지게 되면 일단 줄였다가 3000선이 다시 올라가면 거기서 다시 매수하시라. 이게 짧게 조정받고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길게 조정받고 갈 수도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냥 3000선 기준으로만 거래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지난 얘기니까. 자, 그때 당시에 3130선이 깨졌을 때 비중 축소 유효하고요. 3000선 깨졌을 때 비중 축소 그것도 유효합니다. 근데 지금 2926선 지금에 와서 여태까지 내가 비중을 조금 줄이고 뭐 어떻게 했으면 몰라. 근데 뭐 내일 오르겠지 뭐. 하겠지 뭐. 모르겠다. 회의 오래. 회의나 가야겠다. 밥 먹으래. 밥이나 먹어야겠다. 그러셨던 분이 지금에 와서 지금 이제 2920선인데 여기에 와서 지금 글로벌 상황이 안 좋으니까 여기서 비중을 좀 줄여야겠어. 내가 지금 3천만 원 하고 있는데 2천만 원 지금 한번 팔아볼까? 지금 여기서 팔면 요거 급등 나왔을 때 대처가 안 돼요. 자, 몇 가지 대외적인 상황을 가지고서 비유를 들어드렸는데 기술적 분석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이제 하락폭이 나왔었던 지난 한 1년치 여기만 지금 볼게요. 지난 1년치만 지금 10월 달이니까 2년치 볼 수 있겠다. 그쵸? 지난 2년치를 볼게요. 자, 이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었던 구간을 다 찍어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했었던 구간을 다 찍어 볼게요. 자, 고점 대비 하락했던 구간 여기고요. 고점 대비 하락했던 구간 여기고요. 그리고 여기도 고점 대비 하락했던 구간 요 정도 됩니다. 고점 대비 하락 요 정도. 그걸 반등했어요. 고점 대비 하락 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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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하나씩 갖다 붙여볼게요. 자, 지금 요 정도를 갖다가 요렇게 한번 붙여봅시다. 자, 여기가 고점 대비 요 정도죠?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여기에서 요렇게 내려왔다가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와요. 지수 4%니까 지금 여러분 계좌 기준으로는 여러분 계좌는 한 10% 올라간다는 얘기지. 계좌가 지금 한 10%, 이 정도 올라가면 10% 올라가요. 이 중에서도 이제 종목을 좀 잘 교체를 했다. 그리고 또 우량한 종목을 잘 가지고 있었고, 기관이나 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 아니면 매집이 잘 되는 종목을 들고 있었다. 그럼 20%, 30%도 수익을 냈겠죠. 근데 평균치 얘기하는 거야. 평균치로 한 10% 정도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내려간 것에 비해서 꽤나 많이 올라가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 요거 갖다 붙여볼게요. 이거보다 더 내렸죠, 지금. 자, 요거 갖다 붙여볼게요. 요거랑 거의 비슷하죠? 자, 요거 갖다 붙여볼게요. 자, 이거는 지금 여기다가 갖다 붙여도 될 정도로 지금 돼요. 지금 뭐 사실 여기서부터 내려간데. 그거에 비해서 과도하죠, 지금. 자, 요것도 붙여볼게요. 요렇게. 지금 요것도 지금 못 미쳐요, 지금. 그만큼 많이 내렸어요. 요것도 지금 요거 반도 못 미칩니다, 지금. 그 다음에 요것도 지금 요거에 반도 못 미쳐요. 즉, 지난 1년간의 파동 중에서 이번 하락이 제일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2년간의 흐름 중에서 가장 많이 내렸었던 구간을 보자면 지금 여기 하나가 있거든요. 자, 요거 하나가 있기는 한데 자, 지금 거기까지는 못 미치기는 하거든요. 자, 근데 코로나가 다시 터졌나요? 외계인이 또 왔어? 외계인이 와가지고 뭐 지금 뭐 코스피 거래소 위에서 무슨 미사일 떨어뜨렸어? 거기에 무슨 뭐 인디펜던스 데이처럼 거기다 레이저 한 방 쏜 거야? 뭐 EMP 쏘고 레이저 쏘고 그래서 지금 거래소가 마비가 됐다? 그 정도의 패닉 세일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폭락장?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아까 쭉 정리했었잖아요. 글로벌 악재가 대부분 정리가 됐고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더 빨리 빠지고 있을 뿐이다. 더 빨리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내려간 속도만큼 빨리 올라간다. 그래서 뭐 이런 예측을 하는 것이 무의미할 수도 있고, 왜냐면 예측을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예측을 하는 게 무의미할 수도 있고, 뭐 저한테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이게 무슨 뭐 예측했는데 아니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래도 현재
현재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빗대서 보자면 지금은 자를 자리가 아니다. 지금 파시면 안 된다. 조금 내버려 두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조금 속은 터지고 답답하고 짜증 날 거예요. 하락장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 있었죠. 만약에 오늘 지수가 올라가지고 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 10%가 올랐어요. 그럼 팔 거야? 뭐 1,000만 원을 투자해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이 지금 뭐 10%로 올라가지고 100만 원이 플러스가 됐어요. 그럼 팔 거야? 팔아가지고 뭐 그 100만 원 가지고서 뭐 노트북 살 거야? 뭐 아니면 그거 가지고 뭐 차 살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집값은 지금 뭐 천정부지인데 서울 집값 평균이 지금 12억이라 그러죠. 집 사는데 보탤 거야 100만 원 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엔 내가 주식을 가지고서 돈을 벌고 싶고 집을 사고 싶어. 그러면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그냥 다시 또 주식에다 넣어서 재투자해가지고 복리를 노리겠다 그러면서 또 재투자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쥐는 돈은 없어. 1,000만 원 가지고서 10% 올라서 1,100만 원이 된다? 그냥 그거 가지고 주식 또 할 거잖아. 근데 그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1,000만 원 가지고 지금 10% 까먹어서 지금 900만 원이 됐어. 그게 뭐가 달라지냐고. 결국에는 현재는 지금 만약에 내가 이제 매수해놨었던 그 금액이 그러니까 가장 대전제는 이겁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성장한다. 기업의 성장 가치가 계속 올라가니까 성장한다. 근데 지금 내 계좌가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100만 원 하고 있다? 아니면 뭐 마이너스 1,000만 원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울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홀딱 잘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랬죠? 지금 상황에서는 팔 자리가 아니다. 오히려 살 자리다. 여기서 살짝 요만큼 내려갈 수는 있지만, 결국은 올라간다. 지금 자리가 여기라는 얘기예요. 이 방송이 나중에 성지순례가 될 수 있도록. 유튜브 옛날 거 봐봐요. 내 거 1년 전 거, 2년 전 거, 3년 전 거 봐봐요. 내가 맨날 그런 얘기 해.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래. 갔네, 뭐. 그냥 이렇게 하지만, 자, 내가 차트를 요렇게 보여줄게. 자, 요렇게. 아니, 요런 자리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지수 3천 갈 건데, 뭐가 걱정하세요? 괜찮습니다. 내 파토리도 똑같아. 하는 얘기 보면. 오늘 만약에 100만 원 올랐어. 그럼 뭐 스테이크 사 먹을 거야? 스테이크 먹고서 기분 좋겠다. 차를 살 거야. 집을 살 거야. 어차피 냅둘 거면서 여기 내려가? 쫄려? 쫄려도 그냥 냅둬. 쫄지 마. 그런 얘기 1년 전, 2년 전에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얘기 나 지금 또 하고 있잖아. 근데 결국엔 3천선 같이.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할 때 팔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면, 진짜 내가 주식계를 떠나고 싶어. 나 주식계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나 그냥 적금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보고 자르란 얘기예요. 이건 보고 자르라. 여기까지 조금 더 내릴 수는 있어. 내릴 수는 있는데, 이거는 보고 잘라야지. 이거는. 더 내리고 있네요.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약간, 어제 이제 훈련소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치과를 생각해보세요. 다 됐다. 그래, 다 뺐다. 그래,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참어. 됐다. 약간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 중요하게 좀 보고 있는 지표는, 그러면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매력적이야? 매수를 해줄 거야? 지금 그런 부분인데, 지금 외국인이 어제까지만 해도 한 6천억 정도,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매도를 했었죠. 근데 지난번에 여기 반등할 때도 그랬잖아요. 제가 매일매일 이거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눈높이에다가 계속 요거 붙여서 보여드리죠. 오늘 3천억 팔았어요. 오늘 5천억 팔았어요. 7천억 팔았어요. 9천억 팔았어요. 지난번에 1조 팔은 적 있었잖아요. 하루에 그냥 1조 2천억 판 적 있었잖아요. 계속 그렇게 싹 다 간다 던지더니 7천억밖에 안 팔았어요. 어제 1조 팔더니. 오늘 3천억이요. 오늘 2천억이요. 오늘 1천억밖에 안 팔았네. 그런 얘기 계속 하지 않았어요? 여기 내려갈 때? 그러고 나서 한번 1,000억인가 2천, 지금 여기 샀잖아요. 요거. 그때 한 번에 7천억 사고 8천억 사고 지금 그렇게 했었던 상황이 여기서 있었던 건데, 지금 여기서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5천억대, 6천억대 그렇게 매도를 계속 했었고, 이제 어제 6천억대 매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1,500억대로 줄어들었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순매수가 지금 1,500억대의 매도가 일어났다. 그리고 순매수만 자꾸 보셔서 그런데, 매수와 매도를 잘 보세요. 2조 2천억을 팔았지만 2조를 샀어. 지금 따지고 보면.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합산을 했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지. 종목별로 어떤 종목은 손절했거나 익절을 해서 털고, 어떤 종목은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다 합쳤을 때 외국인이 현재 지금 매도 쪽에 좀 더 많냐, 매수 쪽에 좀 더 많냐, 지금 그렇다는 얘기지. 뭐, 이게 이제 1,500원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매수를 2조나 하고 있는데 대체 무슨 종목을 사고 있는 거야. 이런 종목을 좀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업종을 계속 말씀드린 게 2차전지, 반도체, 근데 입 아파. 2차전지, 반도체, ESG, 그리고 내년에 대선 테마주 연결되는 거, 뭐, 건설주, 뭐, 철도, 그리고 또 대선 테마주면 뭐, 일자리, 그리고 뭐, 출산 관련, 그리고 부동산, 건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이제 이거 풀리게 되면 이제 언택이 이제 풀리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무역이 또 그만큼 늘어나니까 조선주,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뭐 미국 거 주파수 경매 있으니까 뭐 5G 관련주. 또 5G 쪽이라고 한다면 통신이니까 뭐 요새 이제 훈련소에서는 뭐 간이라든가 뭐 GAN 뭐 뭐라고 읽어야 돼? 간이라고 합니까? 겐이라고 합니까? 간이라든가 뭐 CG라든가 뭐 이런 쪽 반도체 종목들을 좀 보시고 왜냐면 지금은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비단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범용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또 투자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나 좀 접근할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약간의 영역에 따라서 통신 장비도 좀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굳이 좀 테마를 좀 확장하겠다 그러면 통신 장비까지. 근데 지금 통신 장비가 좀 내려와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컨택 관련주라면은 뭐 CJ CGV라든가 아니면 컨텐츠 찍어내고 있는 ENM, 뭐 스튜디오 드래곤 뭐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희일비하고 와 내려간다 오늘 뭐 3% 5% 내려가네 뭐 이러지 마시고 3분기 실적 괜찮은 거 그 와중에서 외국인이 지금 분명 늘었지 지금 여기 봐봐 방금 전에도 지금 이게 순매도는 1,500억으로 늘어난 것 같지만 지금 이게 매수 금액 보면 2조 1,000억으로 지금 다시 늘었어요. 지금 아까 방금 전에 2조 했죠. 2조 1,000억으로 늘었잖아. 지금 매수를 또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 아까 환율 보여드렸잖아. 환율이 그만큼 높다. 그래서 환율이 내려갈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섣불리 또 지금 그러면은 어떤 거 올라갈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 좀 거래할 수 있는 게 레버리지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훈련소랑 눈높이 쪽에 레버리지 좀 보시라 그런 차원으로 레버리지 교육 3,000원이면 받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미리 받아 두시라 해놨었던 건데 그거는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한 5천억 정도의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든가 외국인의 좀 이게 지금 어쨌든 합산을 해서도 살짝 마이너스지만 지금 요 정도만 돼도 굉장히 좋아요. 요 정도로 끝나도 지금 흐름 굉장히 좋은 거다. 1,000억대로 끝난 거잖아요. 지수 요것만 볼 게 아니라 외국인의 매도세 좀 추적해서 얘네들이 매수를 시작한다? 2천억대 3천억대 매수를 하면 다음날은 바로 5천억대 들어올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레버리지 사서 그냥 쉽게 거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종목이 좀 거래하는 게 어려우시면. 딱 한 줄 요약하면 오늘은 팔지 마세요. 좀 봅시다, 며칠. 뭐 팔 때 팔더라도 오늘은 아닌 것 같다. 알겠죠? 힘내시고 올라갈 거예요. 이 얘기 듣고 싶어서 온 거잖아, 그지? 올라갈 거야. 뭐 제가 얘기하는 거 대체로 맞지 않았습니까? 뭐 쫄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 피고 기운을 내세요. 만약에 뭐 안 올라가면은 찾아오세요. 소주 사드릴게. 알겠죠? 오후에 좀 식사하셨어도 단 거 먹어, 단 거. 커피도 아메리카노 먹지 마. 맥심 커피, 봉지 커피 2개 까가지고 뭐 달달하게 이제 좀 이렇게 당이 좀 채워져야 이게 엔돌핀이 좀 남아. 그렇게 하고 오후 시간 좀 즐겁게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요럴 때 위시리스트 쓰세요. 돈 벌면 뭐 사지? 뭐 이런 거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잘 극복하십시오. 시간을 좀 기다리다 보면 결국엔 다 올라와요. 워렌 버핏 아저씨가 뭐 단타 쳐가지고 그렇게 돈 벌었어? 그 아저씨도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그런 거 견뎌가지고 부자 되는 거야. 알겠죠? 마치겠습니다. 힘내세요.